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해결책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 방송을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는 멘토님의 오아시스 공략주입니다. 이 종목 또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하나의 생명수가 되어줄 종목이니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시고 다양한 투자 정보들 그리고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온 시선이 오늘 밤 발표되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상치는 1월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부합하거나 또 큰 폭으로 하회하게 되면 이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크게 조정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1% 크게 하락했습니다. 2,394.5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2.55% 급락해 788.6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을 장식해주시는 분이죠.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50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요, 마치 정글 속 하이에나처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종목을 선별하고 또 수익까지 내주시는 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님의 주특기 또 오차 없는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건데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죠.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쉽고 정확하고 또 스마트하기까지 한 그런 매매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는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왼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하이스트 봇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이스트 봇이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포착해주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스트봇이 포착한 급등 종목과 함께 포착가를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하이스트봇이 어떤 종목 포착했는지 딱 3종목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목만 봐도 레전드 그 자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포착된 KCS, 포착 당일에 새빨간 불기둥을 뿜어내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어제 오늘 연달아서 완벽한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AI봇이 매일매일 상승 탄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 주니까요. 나는 특히 빠르게 당일에 큰 수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하이스트봇이 포착해주는 종목들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손이 느려요. 혹은 장중에 너무 바빠서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문가님이 든든한 수익을 챙겨주시고 계시죠. 지난달에 이어 3월에도 하루하루 나날이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아시스 공략주였던 폴라리스 세원만 보셔도 한 달 동안 19%의 수익, DR텍은 4거래일 만에 12%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변동성 장세와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시장에 알맞는 매매 전략과 함께 강한 종목들 셀렉해 주시죠. 그래서 전문가님은 3월 한 주 동안만 65%의 수익을 또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여간은 약 170%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나도 이러한 수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생긴 QR코드가 TV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TV 화면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매주 금요일 딱 이 시간에만 만나 뵐 수가 있는 분이니까요. 이 입장문 활짝 열려있는 시간 잘 활용하셔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왜 오르지 않는지 궁금하다. 수익은 보고 있는데 매매 타점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과는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접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2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 남겨주셔도 좋고요. 나는 전화 상담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2번째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 입력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첫 번째 방법과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4시 50분까지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 안에 종목 상담 내용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고민, 꽉 막힌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의 정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항상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하이스트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나와서 방송을 할 때마다 예전 한 3주 동안 좀 지수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제가 지수 상승으로 좀 웃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금요일 효과인지 전일 미증시 폭락 영향으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는 좀 안타깝게도 3천 이제 2,500선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하락으로 2,350 지지 라인을 이제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지 테스트를 아마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770을 좀 지지 라인으로 봤었는데 오늘 2% 넘는 하락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 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용지표 발표랑 다음 주 14일 화요일 날 저희 CPI 발표가 남아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 때문에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 테일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월까지만 하더라도 3월 빅스텝을 정말 상상하지 좀 못했었는데 3월 들어서 이제 빅스텝 확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이제 매체에서는 70%가 넘는 확률로 3월에는 빅스텝을 밟을 거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파월은 잠시 이제 지표를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내비쳤고요. 최근 하락분이 이제 3월 FOMC 0.5의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우선은 CPI 지수가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둔화가 좀 눈에 보인다면 안도가 나올 것이고요. 예상치에 부합된다거나 상회가 나온다면 아마 다음 주도 끔찍한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항상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요.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 발표 이후 시장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비중을 축소하든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점 눌림목을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항상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번 주 한 주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앵커님이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월요일 이제 KCS라는 종목이 저희 하이스트 방에서 포착이 나왔습니다. AI봇이 6,600원에 포착을 했는데요. 오늘도 상한가를 갔었더라고요. 거의 진입가 대비해서 8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매운맛인 이유가 자극적이죠. 일주일 만에 80% 수익이라니요. 근데 이 수익은 만약에 포착 종목을 잡고 거의 일주일 동안 주무시다가 급해서 장을 못 보신 분들, 계좌를 못 보시다가 오늘 열어보신 분들이 이런 최고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수익을 가져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온다면 일단 매도를 하고 추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은 지금 자극적인 수익률로 이런 수익을 저희 AI봇이 포착할 수 있다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200분, 300분이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다고 하시더라도요. 이런 종목을 잡아서 정확하게 고점에 팔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진입조차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라 잠시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한눈 팔고 있으면 6,600원에서 6,700원, 800원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추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눌림을 다시 기다릴 것인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항상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놓친 종목이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놓친 물고기가 크다. 오늘도 제가 이제 어제 추천드려서 오늘 오전에 매도한 종목이 장중에 23%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정말 7, 8% 정도 수익을 먹고 팔았는데 그런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항상 놓친 물고기가 크다. 주식은 팔면 올라간다. 대신 저희는 항상 그래도 수익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익절은 항상 옳다. 예,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KCS는 사실 월요일은 거의 워밍업이었고 어제 정부의 양자기술 투자 육성 추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관련 종목인 우리넷이라든지 우리로라든지 코이버 이런 종목들도 어제 제가 그 개인 방송의 장 전에 이미 다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어제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가 오고 오늘도 다시 상한가를 갔는데 물론 이런 정책주라든지 이런 테마주 종목들로 장이 안 좋을수록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수급이 더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한정된 자금이 갈 곳이 없잖아요. 특히 전일부터 거의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는데 3월 달 초부터 거의 일주일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면 지수 하락을 핑계로 쉬어갈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급이 어디로 가냐? 2차 전지에 빠진 수급이 이렇게 특정 섹터로 몰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개별 이슈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은 8일입니다. 이제 수요일이죠. AI 포착 종목이 또 YTN이 당일 또 상한가를 찍었어요. 저희가 8,270원에 포착을 했는데 당일 상한가 26%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건 또 왜냐? 지분 매각 이슈라는 뉴스가 당일 나왔었거든요. 수요일. 근데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지난 아마 12월 달에 제가 방송 때 YTN을 제가 여기서 종목 진단을 해드렸어요. 그때도 매각 이슈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서 그때 제가 6,800원에서 8,000원 부근 가면 정리해라. 다시 눌릴 것이다. 라고 정리 사인을 드리고 1월 초까지 꾸준하게 눌리다가 다시 크게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 YTN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아마 가을까지도 중간중간 한 번씩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어제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시점부터 다시 또 모아간다면 중간중간 이런 매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꽃놀이패로 눌림목에서 조금씩 모았다가 급등이 나올 때 팔고 이렇게 언제까지 정말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료가 소멸될 때까지는 아직도 재료의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9일날 에코플라스틱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 찍고 오늘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전기차 부품 판매 증가로 작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원래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정부의 이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테마로도 묶여서 작년 한 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이라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다 보니까 지금 같이 좀 어제 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특히 부각을 좀 받았던 걸로 보이고요. 이 종목도 저희 에코플라스틱 3,360원에 포착을 해서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착 종목을 이렇게 최고점 제가 오늘 자극적으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6% 이상을 다 먹는 거, 다 수익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저희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분할 매도를 하고 이런 종목들이 제가 수익 나는 종목만 가지고 왔을 뿐이지 하루에 10개, 15개 이렇게 포착이 되는데 다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특히 10%, 15% 이상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하루에 보통 많으면 4, 5개, 적으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3에서 8% 정도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당일 포착 이후로 한 3, 4% 정도 밀리다 보니까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고 익절은 분할로 가져가야지만 그나마 유효하게 지금 저희 AI 포착 종목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고 과거 제가 이제 개인 방송에서 몇 번 목요일마다 이렇게 AI 포착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직접 보여드렸어요. 수익은 유효합니다 분명히. 제가 4%, 5%, 길게는 좀 8% 정도 수익을 먹고 짧게 손절은 3%로 잡으니까 골라 잡을 경우 그래도 매일매일 그 개인 트레이드 하시는 분,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단기 수익률 이번 달하고 지난달 가지고 와봤는데 아까 앵커님이 168% 정도 수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 기억하기로는 1월 달에 아마 180% 정도 누적 수익이었고요. 12월은 160%도 누적 수익이었는데 이걸 제가 자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스닥 지수가 1월 3일 최저점 대비해서 얼마 전 최고점까지 약 23%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냥 지수가요. 그러면 레버리지만 샀다고 하더라도 1월 최저점에 잡아서 2월 최고점, 3월 최고점까지 가지고 계실 경우 계좌 수익이 23%예요. 근데 제가 2달 동안 168%를 보통 한 종목의 비중이 10%, 5%일 수도 있고 슬리피지 생각하면 이거보다 많거나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을 최소한으로 잡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로 잡습니다. 최고는 웬만하면 안 잡아요. 왜? 슬리피지를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종목을 못 잡으신 분도 있고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1월 수익률 합쳐봐야 이제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보다는 더 나은 수익률이지만 어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솔직히 이렇게 자랑할 만한 수익률이 못 됩니다. 근데 오히려 1월부터 최고점까지 내 계좌 수익이 23%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기존에 물린 종목들 때문에 계좌를 원활하게 운용을 그러니까 1월부터 상승장을 맛보지 못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 시간 때 안 가는 종목들은 차라리 빨리 잘라버리고 지금 시저의 주독 섹터, 테마주를 차라리 대장주를 눌림목에 잡거나 아니면 후발주를 잡는 게 유리하다. 항상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달 전에 거의 한 달 1월 30일이죠. 1월 30일 정도 그때 오아시스 공략주를 제가 폴라리스 세원을 좀 가지고 왔는데 최고 수익률은 이제 제가 포착 대비해서 거의 한 36%, 40%까지 올랐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종목 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한 19% 정도, 이 19%도 분할로 매수한 거 치면 약 한 15% 정도 수익일 거예요. 절반 팔고 나머지 팔았다 보니까요. 근데 이걸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1월 초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예전 방송에서도 NFT 관련 테마로 폴라리스 오피스랑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1월 초에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저는 노란톡방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갔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먹고 팔았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전기차 관련 이제 전기차 관련의 세원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AI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번 주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마 최근 1, 2주 동안 그나마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상승률,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계열사로 폴라리스 세원과 폴라리스 우노가 이번 주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놓친 물고기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종목은 수익을 먹고 팔면 더 가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완벽한 수익이라든지 크게 먹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제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익은 항상 옳다는 마음으로 수익은 줄 때 먹자는 마음으로 작은 수익이 또 모아가다 보면 스노우볼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대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겠죠. 제가 1월부터 거의 2월부터는 배틀을 좀 짧게 잡겠다고 강조드린 이유가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대신 그만큼 손절이 없는 종목, 저점 눌림목 종목을 공략해서 내가 매수하고 크게 빠지지 않는 구간을 항상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MDD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손절을 해버리면 수익보다 손절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추천 종목 제가 손실을 다 합해보니까 그래도 한 20%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2월부터 만들어낸 160% 가까운 수익이 20%를 빼면 2달 동안 실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추가적으로 또 반등이 나오면 다시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냥 편안한 매매를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싶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기 불가능한 매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부끄럽잖아요. 어차피 매매를 못하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급등주 종목을 장중에 여러 개 이제 그 종목 지금 이제 현재가를 포착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재료량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1, 2분, 2, 3분 뒤에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정말 그 2, 30분 뒤에 상한가 가고 저녁에 그 다음 날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만약에 이제 노란톡방 내 300분이 계시면 10분도 사기 힘들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강조드리는 건 제가 염치가 좀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이제 자극적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극적인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스트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따뜻해지고 온화해진 날씨와는 다르게 우리 증시는 꽁꽁 얼어붙었던 하루였습니다. 혹 여러분의 계좌도 얼어붙었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또 하이스트봇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하이스트봇이 매일매일 정말 불기둥 세울 종목들을 포착해주고 있죠. 이번 주 시작과 동시에 포착해준 KCS, 당일 불기둥 세운 걸로도 부족했는지 2연상 만들어냈고요.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YTN과 에코플라스틱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이스트 전문가님도 결코 이해 못지 않으십니다. 요즘 시장에 딱 맞는 단기 전략을 바탕으로요. 스마트하게 수익 만들어주시는데 이번 달 한 주가량만 함께 하셨더라도 65%가 넘는 수익을 한 달여 동안은 170%에 다다른 수익을 여러분 모두가 챙겨가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파월의 발언에 울고 웃는 시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전문가님 또 하이스트봇이 포착해주고 노란톡에 올려주는 종목들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웃는 나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싶다, 나도 웃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서둘러 들어오시고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또 하이스트 봇과 함께 수익의 불꽃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17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진원생명과학 문의 주셨고 17,351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 종목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2.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님 진원생명과학 17,000원대면 최근 1년 동안에는 본 적이 없는 금액이에요. 아마도 2021년 그 코로나 때 백신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많이 고점 대비 낙폭이 심했다고 생각해서 아마 담아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지금 17,000원 대비해서 6,900원이면 이미 뭐 손절이 의미 없을 정도의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10% 정도다 보니까 마이너스 60, 70%의 손절을 하더라도 전체 계좌의 마이너스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마이너스 60, 70%를 본 이제 평단가를 다시 올라가려면 200%, 30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이 100% 이상 상승 나오는 종목도 테마의 대장주가 아니면 힘든데 진원과학 생명이 과연 어떤 테마로 엮여야지 그 정도 상승이 나올지는 미지수잖아요. 왜? 이미 코로나 관련 백신은 올해 1월 달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이제 성공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뉴스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미 코로나는 끝이에요. 이제 마스크를 지금 벗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굉장히 늦은 뒷북이죠. 지금 이렇게 나와봐야 이게 상업성이 있을까, 과연 돈이 될까라는 의문부터 가져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노란 톡방에서 대놓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과거 2017년 신라젠 그때 그 제약 버블 이후 그리고 2020년도 BBIG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때 붐이 탔을 때 정말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그 전염병으로 백신, 치료제 할 것 없이 모든 거의 제약주 종목이 들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었는데 진원생명과학뿐만 아닙니다. 그때 뭐 셀리버리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앞타바이오라든지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60, 70%, 80%까지 급락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 2017년도 그때 황금기를 이끌었던 신라제, 헬릭스, 미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거의 고점 대비하면 정리매매랑 마찬가지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이걸 과연 지금 일봉상 바닥, 저점이라고 해서 더 들고 가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릴 수가 없어요. 차트 분석이 아까 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17,000원대 잡았는데 지금 여기서 6,000원대, 7,000원대 지지 나온 후에 9,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0% 반토막이에요. 그러면 지금 던지나 올라가서 던지나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최근에 지수도 불안하고 바이오 섹터의 순환매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왜? 1월까지는 JP 모건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이제 중국 12월 달에 코로나 확진 수가 급증하면서 어느 정도 제약주에 바람이 좀 불었지만 지금 다시 지수가 하락하고 다른 섹터의 수급이 다 몰려 있을 때 과연 AI나 로봇, 배터리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으면 돌았지 과연 바이오 쪽 다시 한번 벼뜰 날이 있을까라는 건 저도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일이라 오히려 저는 버티시라기보다는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릴 거예요. 버티지 말라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런 하락률이 얼마가 됐든 팔고 나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원생명과학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든 2,000주든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월요일 날 팔고 그 종목을 똑같은 1,000주를 다시 살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팔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냉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주식을 사기 전에, 종목을 사기 전에는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이 모두 아인슈타인이다. 근데 사고 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변한다고요. 냉정해지기가 어려워요. 왜? 하락을 하면 이 손실 회피라든지 본전 심리 때문에 손절을 하기 싫어지고 하락폭이 더 깊을수록 오히려 물을 한번 타볼까? 전략 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면 특정 센터로 돈이 아까 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진 종목이 그런 주도 섹터에서 소외를 받게 되면 일단은 팔고 저점을 확인하는 게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진원생명과학을 팔고 난 다음에 생명과학을 팔고 난 다음에 이 돈으로 뭘 살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정리하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CPI 발표 이후 아니면 3월 FOMC 이후로 오히려 지수가 좀 더 많이 눌러주고 그 하락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된 후에 그때 주독 센터를 잡으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스트 멘토님의 전략 잘 들으셔서 수익 실현까지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도 전문가님과의 종목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요.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고 또 아픈 종목들 하나하나씩 치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우리 전문가님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금 이 시간에만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이 종목 상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화로 남겨주셨네요.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 돼서 이렇게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기 네. 신택인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33,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3%. 네, 비중 33% 지금 손실 중에 있으세요. 어떤 예. 게 고민이실까요?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네, 저기 뭐야 이렇게 네네. 빠지고 또 조금 괜찮아지던 또 빠지고 그래서 요즘 며칠 동안 또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어떻게까지 버티고 있어야 정리를 하고 되나. 싶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해내고 싶으실 걸까요?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얼마나 걸릴런지. 네. 오늘도 이게 또 최근에 또 목표가 하향을 하겠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도 3% 급락을 보였는데 이 종목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수익을 보게 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심택 33,000원에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26,600원대면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손절가는 이미 이탈이 좀 됐다고 봐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대형주잖아요. 한 7에서 10% 정도 짧게 손절을 좀 잡고 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드는데 잡은 지는 좀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올해 1월 네. 이후로는 제가 33,000원대를 본 적이 없고 만약에 잡으셨다면 작년 11월 이전에 좀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그 예. 반도체 섹터로 작년 한 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괜찮았습니다. 실적은. 근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대부분 반도체 섹터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따라간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쌍두마차가 최근 삼성전자가 6만 원 돌파했다 다시 5만 원대로 내려왔잖아요. 특히 네. 하이스트발, 그 SK 하이닉스발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납품이 좀 그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 이제 디램 가격도 하락되고 있고 업황이 굉장히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뉴스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업황 둔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저는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내년 만약에 이 이제 그 업황 둔화를 겪고 새롭게 출발을 한다면 보통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을 받다 보니까 내년부터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올 한 6월, 7월 하반기부터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요. 지금이 3월 달이잖아요. 그 분기별 리밸런싱을 할 경우 3개월 정도는 또 보릿고개를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더 하락을 버텨야 되는지를 일단은 봐드려야 되잖아요. 그 세력 추세선은 세력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을 계속 털고 있어요. 이 세력이라 하면 외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한 개인들의 수급이 될 수도 있는데 기관보다는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매도세가 이제 좀 강하게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반도체 관련 업황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팔고 최근 2차 전지 쪽으로 몰려오려는 경향이 아마 꽤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거의 뭐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으로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수익을 보고 빠지고 싶다. 그런데 비중이 33%이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동일 비중으로 물을 타버리면 50%가 넘다 보니까 한 종목이 거의 몰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빠질 것이냐 이걸 먼저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손절가는 이미 이탈이 됐습니다. 28,500원, 600원 부근이 일단 손절가였거든요. 손절가가 이탈이 됐으면 제 방송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이 손절가 28,600원이 이제는 저항이 됐어요. 이걸 돌파를 못한다면 찍거나 아니면 계속 내리막을 겪으면서 어느 선까지 밀릴 수 있냐. 저점이 다시 한번 갱신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들거든요. 왜? 지수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심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저점을 한 번은 더 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000원 깨지면서 25,000원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절대 매도를 하실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5,000원 부근이 최저점이다 보니까 25,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물을 한번 타봐야 되는데 물을 탈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그 기존에 있는 손절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8,000원대, 28,900원, 29,000원대를 돌파한다면 1차 익절가가 못해서 한 3만 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를 차라리 저는 좀 덜어내 주시고요. 차라리 비중을. 그 나머지 절반을 눌러주지 않고 바로 간다면 3만 한 4, 5천 원대 저희가 지금 2차 익절가가 3만 5천 원, 3차 익절가가 3만 8천 원대거든요.
이 네. 부분에서 만약에 정리를 해버리시면 33,000원에 산 금액이 3만 원의 절반, 36,000원의 절반이면 거의 평단가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오히려 3만 원에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절반 매도한 금액을 25,000원대 지지로 확인한 후에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럼 26,000원에서 25,000원이니까 36,000원, 25,000원이니까 평단가가 다시 31,000원으로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33,000원이 처음에 이제 진입한 금액을 돌파했을 때 팔면 절반 매도한 손실을 그때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보이고요. 시간대는 굉장히 좀 지루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무 분석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굉장히 좋다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업화가 둔항이 될 거다. 하반기 개선이 될 거다. 그 하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이후로 7월 달이 될지 8월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적어도 10월, 11월 정도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미리 땡겨서 선반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6월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저는 지금 이제 그 금리 인상이 5월과 6월까지 지금 만약에 이루어지잖아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된다면 더 그 지수 자체가 지금까지 들어 올렸던 부분이 급격하게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지수가 하락될 때 오히려 반도체 섹터가 저는 크게 가는 걸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몇 번 빼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최소한 6월 안에는 익스트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폭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고 더 올라가면 위에서 그냥 팔고 눌러주면 추매해서 최소한 6월 안에 3만 원 이상 부근까지 만약에 도달이 된다면 그때 익스트 하는 전략을 저와 함께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 좀 정리가 좀 되셨나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 많이 노란톡방에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면 중간중간 그 심택 흐름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를 좀 따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택 3만 원 선에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전문가님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투자 전략 따라서 고민 꼭 해결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추후에 또 투자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소통해 가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 또 단기 매매 투자 전략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 종목 매매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도 스마트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데요. 특히 우리 오아시스 공략주였던 폴라리스 세원은요. 전기차 관련주 순환매 영향에 한 달 만에 19%라는 수익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이번 달 한 주가량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도 65%가 넘는 수익, 또 한 달여 동안 함께 하셨더라면 170%에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 모두가 챙겨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수익 종목들과 수익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모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그럼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톡으로 남겨주셨네요. 따봉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메디앙스 4,3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 어떤 대응 전략 가지면 좋을까요? 오늘도 4.7% 넘게 급락한 모습입니다. 어떤 진단 받을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아쉬운 점이 아마 오늘 매수를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당일 4,8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눌러줬는데 메디앙스는 저도 노란톡방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저출산 관련 테마예요. 저출산 관련 정책주를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꿈비, 메디앙스, 제가 얼마 전에 수익 먹고 빠진 비스토스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 좀 알려드렸는데 저출산은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한국이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출산율 저조로 세금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등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얼마 전에 저출산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라.
그 얘기를 한 게 제가 알기로는 3월 8일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을 때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눌림목 이후로 대통령님이 직접 챙겼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언론이나 정부 대책이나 뉴스 쪽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런 이제 대책,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럼 메디엑스가 유아용품이잖아요. 유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아용품이다 보니까 사실 뭐 중국에서도 이제 그 저출산으로 지금 골머리를 좀 앓고 있어서 저는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저출산이 분명히 큰 트렌드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눌림목 그리고 지수가 좀 안 받쳐주다 보니까 눌림목 구간 지금 손절선이 지금 키워봤을 때는 한 3,800~900원 정도 손절선이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여기를 터치하게 된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전량 매도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한 번 더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유효해 보이고요. 그 출산 정책이 저는 최대한 빠르게 나올 걸로 보고 있지만 그건 어차피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골머리를 앓고 좋은 대책을 내기 위해서 시간이 살짝 딜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나마 그래도 한두 달 정도 너무 짧게 보다기보다는 스윙이나 아니면 중장기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저는 기존에 있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전략을 어차피 노란톡방 안에서 저출산은 계속 제가 다뤄드릴 거라 그때 제가 메디앙스 잊지 않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신 분이 좀 많으셨을 텐데 그 오아시스 공약주 오늘도 시간이 좀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아시스 공약주를 좀 무거운 종목들은 대체로 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가벼운 종목들로 지난주부터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지난주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바로 급등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한 10% 이상. 제가 금요일날 가지고 나오자마자 월요일날 11%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와줬었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강조드린 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테마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소재는 리튬이 그냥 작년부터는 대장이었어요. 금량뿐만 아니라 무슨 이제 종목명에 리튬만 붙으면 간다. 이 정도로 리튬이 좀 강력했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도 굉장히 최근 한 달 동안 핫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소재를 이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폐배터리 섹터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대장은 거의 2~3년 전부터 양극재였죠. 제가 아까 2020년도 BBIG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근데 배터리만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게임주,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2020년 고점,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하락을 겪었는데 배터리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구조적 성장이 거의 확실시돼 있는데 이제는 배터리에서 왜냐하면 자동차가 배터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배터리 비중이 크고 비싸지만 다른 이 미래차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품 종목들도 이제는 부각을 받을 때가 되었다. 특히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국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감속기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투자자분들이 혹하는 게 이제 세계 최초, 국내 유일, 독점 이런 단어에 좀 혹하는데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점이 미국 공장의 대규모 시설을 증설을 할 거라 2026년에는 지금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늘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확대, 당연히 이제 미국 공장이 돌아가다 보면 현기차뿐만 아니라 GM이든 테슬라든 여기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좀 앞서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종목을 픽하기 전에 10시 정도에 제가 과거에 좀 40% 이상 수익을 먹고 나왔던 SAT ENG라는 종목을 눈여겨봤었거든요. 오늘은 오아시스 공약주로 SAT ENG를 특히 자회사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이슈가 이제는 부각이 될 때가 됐다 생각해서 4%대부터 보고 있었고 제가 노란톡방에 캡처해서 보내드린 시점이 8%대 상승 때 캡처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너무 좀 아쉽다. 차라리 오아시스 공장에서 다른 거 드리고 이걸 장 초반에 드렸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상한가 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다음 주에는 SDT ENG처럼 상한가를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크게 갈지도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가지고 와봤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한번 좀 들어 올렸어요. 어제 이슈 때문에 한번 강하게 들어 올렸었고, 오늘은 좀 저도 불안했던 게 오전에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오후에 장중에 한 6%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장 막판에 이렇게 눌러줬거든요. 이제는 월요일 날은 진입할 수 있겠구나. 오늘 들어오시는 분도 월요일 날 저희랑 함께 진입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좀 안심이 들었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미증시가 하락분, 특히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미증시가 하락하고 월요일 날도 만약에 국내 주식이 좀 주춤한다면 화요일 날 CPI 발표 전까지는 관망 심리가 굉장히 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매수가 좀 들어갈 거고요. 저는 이렇게 눌림목에 잡게 된다면 단언컨대 정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 짧게 봐도 좋고 길게 보면 더 좋다. 저는 정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설명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이 종목, 또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감속기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미국의 대규모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이 종목 오늘 또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월요일 날 함께 매매하시면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혹시 기억을 잘 하시는 편일까요? 네. 진짜요? 그럼 네.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기억을 잘 네. 하시네요. 저는 이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기억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주차. 차를 어디에 대놓고 1층에 댔고 어떤 구역에 대놨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때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네. 차키를 머리 가까이 대고 네. 누르면 알 멀리까지 수 삑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아빠가 동생한테 차 어디다 둬놨어? 라고 했는데 동생이 1층 이랬는데 1층에 없는 거예요. 네. 동생이 지하에 있지, 지하에 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지하에 있다고 말하면 민망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럼 좀 이제 귀엽게 아빠한테 말을 하려면 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지하에 있다는 걸. 지하에 지하 있지. 지하 있지? 네, 지하 있지. 네. 이렇게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매매 타점, 투자 전략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매매 타점 함께 잡아간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서둘러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4시 50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무리는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장이 오늘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오늘은 주식 진짜 쳐다보기도 싫고 계좌는 접고 오늘은 주식 방송보다는 그냥 금요일이니까 술이나 한잔 하러 가야지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을 매매하고 난 뒤 유인원이 되기보다는 주식을 사기 전에 이제 아인슈타인 같이 머리가 좀 깨어 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이슈는 사실상 예측은 가능하지만 대응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제 예전 방송과 다르게 오늘은 제가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 강조드리고 싶은 딱 한 글자 단어는 절제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도를 할 때 더 먹고 싶고 이제 손절을 할 때는 이제 손실 보기 싫고 이런 마음이 항상 드는데, 저는 처음 초심을 유지하면서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내 계좌를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손절과 익절을 기계적으로 좀 반복을 하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부분을 저는 투자자분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렵다 생각하시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